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전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를 둘러싼 공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공적 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유출이 아니라 공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유출한 게 맞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느 쪽의 의견이 좀 더 타당한 겁니까? 어느 쪽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전혀 아무런 결과에 의미가 없는 일이고요. 정치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하지 말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미 법적인 걸로 들어선 순간 이 당의 문제를 이제 판사의 손에 맡기겠다고 한 순간 이후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은 사실은 경우가 어떻든 사실 이준석 대표 말이 다 맞든 이 정치적 책임을 이 대표가 다 져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의미 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 근데 이 탄원서가 이미 공개가 됐던 유출이 됐던 이 건이 판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별 영향 없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근데 이게 이준석 전 대표죠. 전 대표가 이 탄원서를 낼 때는 본인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시간의 문제지. 어차피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 변호인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개가 되겠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내자마자 바로 하루 건너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의도적으로 특히 무슨 열람용인가요?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근데 저는 이 탄원서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심각하게 본 거는 이준석 당대표, 전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일단 탄원서니까요. 보면은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이 와가지고 당대표를 물러나면 지방선거 이후에 경찰 수사를 사실상 무마시켜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대통령 특사로서도 내보내준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어찌 보면은 여당의 대표를 상대로 회유를 했거나 이런 공작을 했다는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심각한 내용이고, 또 표현상에 보면은 이제 신군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확대하는 예전에 80년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 그러면서 절대자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용은 시기의 문제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조기에 불거진 건데,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른바 윤핵관들에 대한 생각, 본인이 지금까지 이제 당대표를 그만두게 대한 생각들이 A4 용지 4장으로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판사를 보게 하면서 본인 입장에서 이런 탄원서를 냈다는 거는 이 내용들이 지금 판사가 영향을 줘서 가처분 인용되기를 바라고 낸 거 아니겠습니까? 탄원서라는 게 내가 이런 위치에 처해 있다. 거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당대표를 이렇게 물러나면 이렇게 하겠다. 경찰 수사까지도 절차까지도 종료시켜주는 그 얘기는 이른바 자기는 이제 정치 보복에 의해서 이런 거 잘못된 것보다도 여러 가지로 자기를 내쫓기 위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치밀한 정치적 기획이랄까 이런 걸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주장하는 사실인지는 모르니까 주장하는 탄원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이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데, 오늘은 또 이제 그 일정이 유출된 거 그걸 관련해서 또 비판하면서 동시에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려고 기획한 것 자체가 대통령실이 낮은 지지율에 좀 다급함을 느끼고 있는 방증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갔는데도 보수의 좀 핵심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대구에 가는데도 어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서 좀 인원을 동원해야 된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건 조금 저는 생각이 좀 틀려요. 사실은 이제 현장 방문을 지금 추석 전 장보기도 대통령께서 하시고 지금 현장 방문을 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문시장은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곳이에요.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서문시장을 갈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가실 수 있는데 보통 가려고 하면은 이제 그걸 대구시당, 우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사실은 알려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방문 일정을 현장에서 현장에서 모르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대구 내에서. 그러면 그걸 아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그 김건희 여사 팬클럽 안에 계시는 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누군가가 그걸 알고 거기다가 이제 올리신 분이 저는 그 좀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동원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과도한 확대. 예, 그게 충분히 저는 그거를 그 과정을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팬클럽 안에 그 계신 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사실 접근해야 되는 그 지점을 그 말씀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대구시당에서 어쨌든 뭐 현장에 방문 계획이 있으면 알리는 거는 좀 뭐 어찌 보면 그 통과 의뢰 같은 그런 절차라고 한다면 요것이 좀 유출이 안 되겠네요. 대통령 경호랑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좀 관리하는 것 역시도 좀 대통령실에서 좀 소홀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요. 대통령께서 서문시장을 방문한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다. 몇 월 며칠. 요 정도는 다 러프하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마 구체적으로 그 동선은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께서 그다음에 그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다 그 이동 경로가 뻔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 대통령의 그 이 경로를 그러니까 밝히지 않고 숨기는 정도로 알리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로 그 없어 보여요. 아니 머릿속에서는 알리면 안 되지 경호상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딱 들어가서 그거를 과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없어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처럼 뭐 정말 지지율 떨어지고 사람도 없으니 사람 모으려고 했다는 저는 이 주장은 사실 조금 뭐 지금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이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가 각자 길을 가겠다 이제는 말씀드리 이제 서로 뭐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껌껌이 비판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저는 뭐 이 주장에 대한 적어도 뭐 지지율이 떨어져서 사람 모으기 힘들 정도로 하니까 팬클럽을 동원해서 사람을 모았다. 저는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그 뭐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알렸다는 거는 조금 경강부에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통령이 또 어디 시장 또 갔더라고요. 네. 저는 뭐 추석도 앞두고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 서민들과 소상공인들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를 듣고 이런 거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정부 때는 뭐 탁현민식 수혜했다 이런 주장들은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움직이면은 지금의 야당이 또 공격하면 뭐라고 대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비판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 대통령의 일정이 이렇게까지 그것도 뭐 직전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한 3, 4일 전에 이렇게 공개가 돼버리고 또 사람 모이라고 할 정도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이른바 건희사랑인가요? 이 팬클럽이 이거는 일전에도 대통령과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사진 찍었는데 기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진이 이 팬클럽을 통해서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일정도 보면은 저는 뭐 어떤 순수한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걸 본인도 과시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회성으로 뭐 예전에도 뭐 그런 적 있었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실에서 엄격하게 감찰을 해서 과연 이게 정말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이 그랬는지 아니면 팬클럽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 직원하고 막 친분이 있어가지고 과시하려고 했는지 이건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아니 대통령의 이 동선은 경고 때문에 절대 알려지면 안 됩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권 내에서도 뭐 그 팬클럽을 향해 자중해야 된다, 뭐 해체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그 이준석 대표의 그런 이준석 전 대표의 일련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그 당 내부에서 당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텐데 오늘 나온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좀 눈에 띄더라고요. 좀 띄워주실까요? 네, 지금 MBS 여론조사인데 그 이른바 그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 무리와 어떻게 윤 대통령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좀 멀리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전체 응답자의 73%,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63%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 이게 좀 전체의 그런 민심을 담는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은 좀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대통령의 권력을 앞세워서 뭔가 그 이용해서 그 권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좋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네. 예,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거리를 둬야 된다.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여론조사의 일환이라고 보여져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좀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좀 윤핵관들이 좀 자중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세를 좀 과시하는 모습들의 일정들이 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뭐 민들레가 이제 간판을 바꿔가지고 다음 주에 뭐 출범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연찬회에서 또 이렇게 어떤 돌아가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과정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는 그 친박 친이의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그 의원들이 이제 모이면 언론은 이제 그게 친박 모임이다 아니면 이건 그쵸. 친이 모임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낙인을 네이밍하는 걸 좋아하죠. 네, 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 모임이나 뭐 여러 가지 모임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세력을 또 넓히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됐을 때 사실 야당일 때는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 예. 이제 집권 여당일 때 이제 의미가 있죠. 이제 어느 그룹이 더 그 대통령과 가까우냐 뭐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모임은 만들면 안 된다. 이게 대통령께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또 이렇게 그 당내에 대통령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가까운 그런 그룹들이 만들어지는 게 더 대통령을 위해서 좋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계성 속에서 그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이 굉장히 내홍을 겪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빨리 힘을 모아서 하나로 나가자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이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조금이라도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건 대통령께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70% 넘었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60%가 넘었다는 거는 상당히 높은 뿐만 아니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주변 계시는 분들, 대통령실이 좀 새겨들어야 될 수치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지금 뭐 약간 요즘 반등의 기미가 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30% 초반입니다. 뭐 20% 후반 조사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건 국정 동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그 심각성을 특히 휴가를 갔다 온 다음에 좀 느낀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국민들 요구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야죠. 일단 뭐 수석 하나를 교체했고 나머지 이제 밑에 실무진들 뭐 교체 작업을 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그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 이준석 전 대표가 끊임없이 공격했던 윤핵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특히 대통령 주변에서 이렇게 멀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새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과정에 몇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다시 더는 뭐 비대위에 또 들어가는 거 보면서 상당히 민심을 못 읽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계 주축으로 또 의원 모임을 만든다. 이거 민심과 역행하는 거죠. 뭐 기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쓰는 거 기자들이 어떻게 기사를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국민들 눈에 그 모습이 과연 적어도 60% 넘고 70%가 넘는데 저걸 보면서 야 대통령을 잘 돕기 위해서 모였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윤핵관이라는 분들 또 친윤계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나왔어요. 그 자기들의 호가호위를 하는 사람들 대통령 주변에서 자기 인사 챙기고 뭐 대통령실이 그런 사적 채용이 많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챙기고 이제는 뭐 당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국민들보다는 사리사욕 그리고 뭐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모란한 측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여론조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중자애를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 올해 안에 연다, 내년 초로 연다 뭐 전당대회. 하고 이렇게 이론이 있으면 전당대회에서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윤핵관들에 대한 어떤 처신이랄까요? 이런 분들의 진퇴 문제 이런 것들 다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이 뭐 공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그런 일명 핵
직관, 핵심 관계자라는 분들이 대통령의 국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당내 권력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인지는 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당원 개정 두고 좀 개파 갈등으로 불거지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당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권리당원 우선 투표제 조항을 빼고 내일 재상정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무리한 추진이다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있거든요. 일단은 뭐 저도 뭐 지금 제가 당직을 맡고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랄지 뭐 대변인을 통해서 오늘 이제 당무위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들어보면 이미 어제 전대로서 이건 뭐 그 중앙위로서 끝났고 회기할 표현이 맞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게 끝났고 다시 당무위를 소집해서 열었기 때문에 새로 진행된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반론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사부재가 안 맞다 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당원들의 전당원 투표만 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보니까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랑은 이미 당규에도 있고는 걸 다 묶어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토론회 때 박용진 의원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재명 의원도 내용을 내가 몰랐다. 네. 뭐 저도 확인해 보니까 실제 내용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해서 지난달부터 준비해 오면서 이른바 당원 80조인가요? 네. 그거에 관심을 모아지다 보니까 상당수 의원들도 이런 중요한 내용이 올라가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내용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준이나 비대위, 현 지도부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걸 조금 더 소상하게 알리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이 전당원, 당원들의 어떤 의사를 물어보고 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뭐 직접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뭐 국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권리당원들, 열성당원들에 대한 의사를 네. 물어보면 중요한데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다 대의원도 있고 중앙위도 있고 당무위도 있고 당대표와 최고위원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결정을 당원한테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의사를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게 최우선되는 강제하는 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선뜻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왜 또 당무위를 열어가지고 그럼 그거를 빼고 통과시켰느냐. 근데 당원 80조 1항과 3항에 대해서는 1항은 그대로 놔뒀고요. 3항에 대해서는 뭐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을 했고 그 당원에 지금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정당법 개정으로 지금 우리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16세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비당원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위를 정당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위들 문제, 탄소 중립 특위를 신설하는 문제.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어제 이제 부결됐으니까 모두 하지 말라 하면은 그거를 빼고는 나머지 거 아주 중요한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정당이 전당대회를 하면은 뭐 여야를 가릴 거 없이 뭐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강령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올려서 할 필요는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오늘 당무위 열어가지고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내일 중앙위를 여는 거고요. 사실 팬덤 정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애초에 좀 무리한 추진이었다는 비판을 좀 피할 수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좀 이게 황당해요. 일단 내용은 차치하고요. 지금 현재 지도부 우상호 비대위원장 그분들 수준이 다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거를 노련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걸 나눠야죠. 파트별로. 나눠서 이게 찬성이냐 그 반대냐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걸 통으로 전체를 물었잖아요. 네. 그런데 중앙위에서 그걸 전부 다 부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사실은 본인들 다 책임이에요. 지도부가. 그러면 여기서 반성하고 이제 가만히 있어야지. 그다음 지도부가 생기면 그 다음으로 넘기는 네.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또 다시 뭐냐면 이미 부결됐는데 그걸 그 다음 날 오늘이죠. 네. 바로 또 거기 중에서 일부분만 싹 조각으로 떼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뭐 저기 통과시키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법과 원칙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아까 일사부재 네. 그 얘기 했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죠. 민주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나온다는 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런 목소리 안 나오면 민주당이 이상한 거죠. 더더욱.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 지도부 전체가 일단 사과하고 이 전체를 다 넘겨야 됩니다. 차기 지도부로. 차기 지도부로. 이거를 갖다가 그 조각만 떼어가지고 이재명 의원을 위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또 방탄조끼는 결국 입혀줘야 되겠다 지금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뭐 국민들께서 다 보고 판단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이재명 의원은 아닙니다만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재명 의원도 모르게 전준위에 추진됐던 건데 마치 그 뭐 이거 열성당원들 지지를 많이 받으시니까 당원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건데요. 그러지 않다는 부분은 뭐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